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영동고 생명학 통합학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반 지금 경기고랑 영동고랑 같이 묶여서 설명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통합학 유형은 영동고랑 경기고랑은 좀 결이 달라요. 결은 다른데 일단 이 대치동 일대에서는 가장 또 특이한 학교가 이 두 군데 학교라서 영동고만 설명이 드려도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학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동고 교육과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동고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마다 유형은 다릅니다. 어떤 학교들은 한 반당 한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통합각을 전체로 쭉 그냥 들어가시는 학교도 있고, 영동고처럼 한 반당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파트별로 물화생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동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께서 물화생지에서 두 가지 파트를 따로 구분해서 들어가신 학교 중에 이제 하나죠. 원래 이런 체계가 왜 생겼냐면은 원래 통합학 자체가 물화생지 개념이 없어요. 다 혼합해서 만든 체계이기 때문에 물리 한 분, 생물 한 분, 화학 한 분, 지구과학 한 분. 원래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네 파트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들어가시면 전문화가 되게 좀 가르치겠다. 이제 이게 원래 포인트였거든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근데 이게 통합각 중간부터 영역이 바뀌면서 이거는 애들 뭐 잘 가르치겠다, 전문화되겠다 그런 유형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게 되면 행정체제로 많이 바뀌었죠. 선생님들 TU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두 분 갖다 돌리는 거죠. 명분은 좋아요. 일단 뭐 과목별로 뭐 전문화되게 가르치겠다라는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그냥 쭉 들어가시는 학교나 두 분이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들어가는 학교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자기 전공대로 하나하나 맞지 않는 이상 크게 제가 볼 때 의미는 없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영동은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올해부터는 통합과학이 바뀌었죠. 이제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 영동고 같은 경우는 원과정이 같이 들어갔어요. 생명과학 원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정말 정말 어려웠고 거의 생명과학 원만 보더라도 그걸 저도 2학년들 내신하고 있으니까 2학년 형과 누나들한테 얘네 1학년들이 배우는 생명과학 원을 풀리게 하잖아요. 성적 거짓말하고 40점 50점 나와요. 정말 어렵게. 1학년들은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영동고에서 작년까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학 교육 과정에서 실패한 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 이거는 어디 제가 볼 때 어디 제보해도 될 정도로. 왜냐면은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통합과학을 수능으로만 보면은 그 끝나잖아요. 솔직히 가볍게만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작년까지 아이들은 수능을 과탐을 두 개를 선택해서 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고 생명과학을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은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1학년 때 처리해버리고 2학년 때 책 한번 펼쳐보지 않게 하면서 1학년 때 그만큼 또 어렵게 되고 공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들이 생명과학을 버려요 다. 정말로. 저 현실적으로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왜 학교에서도 알면서도 왜 이걸 계속 하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실패한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영동학교예요. 정말. 화가 치밀 정도로 왜 저럴까 정말. 올해부터는 다행히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통합과 개정된 걸로 1년 동안 쭉 가는 걸로 바뀌었고 더 이상 이제 원과정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원과정 과정들이죠. 더 이상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절대 학교에서도 시행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요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욕하는 건 아니고 일단 비정원 파트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변별력이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요를 1년 동안 계속 저희가 또 수업을 다루면서 많이 좀 오류점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그때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막상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기 프라이드죠. 자기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수증기 뭐 구름은 뭐 기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구름은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나는 지구과학 전공 안 했으니까 뭐 난 그럴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하면 어렵겠지만 이게 또 막상 또 그 과목을 제대로 배우는 반도 있고 제대로 안 배우는 반도 있었을 때 상당히 괴리감이 크게 되니까 나중에 고쳐준다 하더라도 애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좀 잃어버릴 수는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 과정 들어가면서 조금 약간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아마 이런 과정은 부터 시행착오가 또 거치게 되고 내년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보완이 되고 나아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문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파트씩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난이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목들은 저도 솔직히 잘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국어든 영어든 뭐 수학이든 다 체제가 다를 텐데 일단 저는 과학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학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워요. 예, 영동 문제 어렵고 시험 문제 평균 난이도는 지금까지 역사상 쉬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경기구도 마찬가지고 영동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 경기구 시험 문제보다는 영동구 시험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제가 대치동에서 기출문제 싹 다 모아서 애들 시험 공부 시키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문제 유형 보면은 벌써 딱 알아요. 영동 문제잖아 이거. 벌써 알아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끔 뭐 술자리를 하던 아니면 회의를 하던 뭐 문제 공유 제작을 하던 할 때마다 영동고 문제들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학교 도대체 어느 학교 문제야? 라고 꼭 말이 나와요. 영동고 문제야 이거 영동고 문제. 이런 식으로 유형이 되게 특이하게 나온 학교고 특히 물리화학 파트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정말 어렵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교육과정 바뀌면서 생물 파트가 난이도가 또 많이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리시는 중에 학교가 되는 거고 내년에 절대 또 올해보다 절대 쉬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건 확정적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되고 암기 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응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대로 어렵고 암기 문제는 정말 또 지엽적으로 내십니다. 한번 다음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니은은 쉽게 풀 수 있는데 뭐 디귿 같은 거 이런 거 내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면은 좀 약간 시간 된 문제지만 우리가 녹슨 걸 처리하더라. 뭐 산화 환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 뭐 이런 거 나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에펠탑은 녹슨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옆에 지문에 에펠탑은 5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서 내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으로 전문화된 문제는 전문화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좀 있는 거고 또 영동고 문제 유형만 특이한 학습법도 많이 있어요. 뭐 웬만한 학교들은 수능형이다. 다음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니은 디귿 3개 중에 2개 찾아서 뭐 하나 찾아 하는 문제들인데 얘네들 가끔 문제 유형 중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내는 유형 중에 하나가 2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기가 한 10가지예요.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에 옳은 모든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1번 1가지, 2번 2가지. 그러니까 보기 중에 누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꼭 한 문제씩 내시는 편이고 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은 다음 중 옳게 설명한 학생들의 채점에서 맞는 답을 골라라. 어떤 유형이냐면은 각각 뭐 항목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0이가 이걸 X다, 0이다, 5다. 이 내용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시야가 좁은 학생들은 0이가 옳은 말을 했는데 그래놓고 뒤에다 OX가 또 붙는 거죠. 0인 이걸 또 X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또 답에 해점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특이한 유형들 그런 유형들이 꼭 그냥 섞어서 내신 학교 중에 하나가 영동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특이하게도 서술형은 미출제 하세요. 어떻게 서술형을 안 내는데 얘네들 변별력을 어떻게 내시죠 하시는데 변별력이 그만큼 뚜렷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예요. 객관식만으로도 난 충분해. 이런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안 내도 다른 학교보다도 변별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로. 수행평가는 진행합니다. 당일 수행평가 되게 중요한 파트죠. 저희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평가형으로 주로 진행하세요. 뭐 학교에서 집에서 뭐 리포트 형식으로 뭐 조사해 와라, 뭐 필기해서 뭐 써와라, 제출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보듯이 애들 쫙 깔아놓고 시험 보듯이 하시는 그런 유형에 속하게 되고 수행평가에서 주로 성적이 갈리나요 하시는데 대부분 수행평가 점수는 평균점으로 거의 80점 이상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점수가 갈리지는 않고 지필평가에서 많이 또 성적이 갈리는 학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등급 컷이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어려워서 얘네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행평가 기타 등등 점수 체제 포함해서 전체 점수 중에 75점이 이제 수행평가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지필평가가 비율이죠. 원래 75%가 수행평가 모두 포함한 비율이고 지필평가 비율이 25%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그럼 영동구 행정처에서 머리를 잘 썼어요. 25%를 25점으로 아예 환산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의 한 문제당 점수 문제 점수가 배점이 한 1점에서 1.5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학교랑 다르게 만점이 25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수 차이가 되고 요거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1등급 컷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80점을 넘어야지 1등급 컷이었어요. 상대평가적으로. 그리고 절대평가적으로 우리가 흔히 우수, 수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나올 때는 절대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90점 이상이 또 들어가게 됐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었고, 요번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조금 올라서 90점 컷으로 딱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90점 컷에 올라가게 되면은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나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약간 그런 체제로 그건 되게 좀 잘 만들어 놓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 맞출 수가 있겠죠.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중에 단대부가 있어요. 단대부고는 현재 100점만 30명. 거의 99점 맞은 애들 중에서 이 중에 또 한 3분의 1은 잘려가지고 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명확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변별력은 상당히 뚜렷한 학교 중에 하나지만 그만큼 많이 어려워하는 학교 중에 또 하나다. 좀 양날의 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좀 학교가 좀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영동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이걸 잘해요. 아니 이거는 학교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단대부고라든가 또는 중상고라든가 이런 학교들 문제 어렵게 낼 때도 있죠. 점수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막 고생도 하기도 하고 막 울면서 새벽에 전화해서 나 이거 어떻게 막 하도 하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기는 안 해요. 예, 끝까지 하긴 해요. 점수가 80점이 나오든 70점이 나오든 끝까지 합니다. 근데 영동구는 100점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아이들이 20점이 나왔다. 벌써 어감부터가 안 좋지 않아요? 근데 20점 정도가 나오면 다른 학교 환수할 때 80점 정도입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20점 이하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난 공부를 못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분위기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위기가 매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포기하는 정도가 좀 다른 학교보다 되게 좀 커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또 교육과정 바뀐 거라서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다 널브러지는.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낮은 거예요. 통합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런 게 좀 학교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좀 싶어요. 아무튼 요 부분은 매년마다 또 학생들마다 달라지는 성향이라서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분위기 좀 약간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 문제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문제거든요. 올해와 작년 문제도 보게 되면 이게 통합강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 경기고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파트, 물리 파트가 특히 강하거든요. 거의 이런 문제들이 1학년 때 보게 되는 내신 문제예요. 통합강 문제. 이거 2학년들 현재 배우는 화학 원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요. 변별력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 항상 딱 3문제 딱 내십니다. 여기서 변별력 다 갈라요. 2개 정도 틀리면 거의 1등급. 3개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화학 파트가 결정될 때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거의 다 결정이 될 거고, 이런 파트는 물리거든요. 이거 물리 원에서 들어가도 헷갈려요, 애들. 이 정도 나와도. 그래서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 때 변별력을 내는 정도. 이렇게. 그럼 문제는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얼추 성적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2학기 때는 2학기 기말 때가 성적이 또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동고라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기말 때 변별력을 때려버리고 2학기 때는 중간 때 변별력을 때려버려요. 아까 그런 게 좀 학교 특성이 좀 있는 분명히 학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려운 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학교가 되겠고, 자, 영동고의 대략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과탐을 준비하냐 이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통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 내가 과학을 가르쳐서 과학을 하셔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이 통합과학을 가지고
수능까지 봐야 될 거고요. 예. 지금 1학년 때 가르치는 과목치고 수능까지 연계되는 거는 통사, 통과밖에 없어요. 내가 문과를 간다, 이과를 간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통과든 통사든 성공해야 서울대 갈 거고 스카이 갈 거고 더 나가서 과탐을 잘해야 과가 결정이 돼요. 뭐 국영수를 잘하면 대학교가 결정되겠죠. 과학이라든가 사탐에 의해서 아이들이 진로가 결정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개념상 요 정도까지 왔죠. 여기서 이전에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우리 애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애기는 지금 이대로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끊지 마시고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중간에 바꾸시지 마시고. 우리 애기는 지금 뭐 물화생지 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기엔 되게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물화생지 끝난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교육방학 1월 달에 들어가는 통합각 이 과정 바로 적용시키면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얘들이 지금 배우는 물화생지가 통합각의 전체 과정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 대신에 이 겨울방학 때 이거를 정말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체계적으로 이용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 아이 같으면 제 아이가 지금 현재 중학교 이제 약간 올라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저희 아이도 요 교육 체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심각하게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나 우리 아이 같으면 딸아이 같으면요 얘가 만약에 이과를 가겠다 과학적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 저는 교육방 철저하게 애 엄마가 이거 보내겠다 저거 보내겠다 하더라도 과학만큼 제가 절대 타협을 안 할 거예요. 1월 달에는 무조건 통과만 시킬 거예요. 1월 달에 통과만 전체적으로 가죠. 이거 물론 1월 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 다 못 하거든요. 핵심 파트만이라도 끝내놓더라도 큰 부담감을 덜 수 있어요. 각 파트마다. 이걸 끝내놓고 2월 달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아 통합각 대충 한번 끝냈으니까 이때 어려운 물화생기를 더 시켜야지. 제가 볼 때 철저한 오판이에요. 그거는 정말. 차라리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만 실전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키는 게 2월 달에 정말 필요해요. 애들이 가장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고등학교 처음 1학기 중간고사 때예요. 그때부터 슬슬 적응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느린 아이들은 거의 2학기 넘어가서 그때부터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그 때문에 2월 달에서는 이때 실전 모의고사 같은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이때 아이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애기 막 몇 번이나 통합각 선언시키고 1월 달에 또 했는데 막상 윤봉이라는 그 작자한테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점수를 나와보니까 어마어마 애가 20점이야. 이 점수 저기 아까 그 25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깜짝 놀래. 우리 애가 이런 점수를 받아왔다고? 우리 애 과학 공부 정말 잘하는 애인데 맨날 90점 맞고 맨날 80점 맞고 뭐 100점 맞고 하는데 20점 점수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적응해야 돼요. 미리 불에 데워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나와? 이렇게까지 나와? 실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전 학교 내신 문제 갖다가 평가보고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도구 툴 배우고 이게 정말 필요해요. 2월 달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오늘 설명이 끝나서 하나 건지실 건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보내시든 간에 2월 달은 반드시 1학기 중간고사 훈련시켜야 돼요. 반드시 정말. 이건 남의 아이나 내 아이나 이건 정말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이제 개학이 되면은 어쩔 수 없죠. 내신에 집중해서 들어가시는 파트밖에 없겠고 요게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짧은 기간 이용해서 생물에서는 유전하세요. 물리에서는 역학 파트 하세요.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 하세요. 중요한 파트만 어려운 것만 하나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냥 2학기 여름방학 때도 그러니까 1학기 넘어갈 때는 여름방학 때도 2학기 통합각 하세요 라고 강추해 드려요. 1학기 때 통합각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각 못하면요 대학교 못 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못 가요 얘네. 1학년 때 해는 과목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학년 때 넘어가서 이게 나중에 드릴 겨울방학 때 설명할 때 드릴 말씀이지만 물화생지는 그 이후예요. 물론 걔도 중요하죠. 내신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1학년 때 통합각 망쳐놓고 2학년 3학년 때 물화생지 잘한다고 대학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못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러면 통합각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나머지는 제 자랑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경기구나 영도구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거 눈여겨 보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건데요. 아 괜찮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건 나중에 제 이름 따오셔가지고 요청하셔도 돼요. 겨울방학 때 특별하게 뭐 시킬 게 없다, 뭐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교과서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거 교과서 원본 이거 집에서도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원본 애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빈칸 같이 주세요. 그리고 얘가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무조건 보고 베껴 쓰게 하는 겁니다. 보고 베껴 쓰고 보고 베껴 쓰고 외우게 하셔야 돼요. 물론 암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암기하는 공부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뭐 이해하고 응용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건 맞지만 모든 과목이든 간에 기본은 암기예요. 그게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과학이든 간에. 그래서 직접 써보게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왜냐면 만약에 영동고로 보내셨다면 서술형 때문에 고생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진짜 내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지만 영동고가 아니라 단대부고든 뭐 경기고든 중상고든 서술형이 포함된 학교에 들어갔다라면은 엄청나게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애들 써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거예요. 쓰게 하라고. 이번에 제 딸아이가 그 선생님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정승재 수학을 들어요. TV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딸의 엄마가 얘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듣게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얘 당장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영어 요새 우리 아기 이거 이런 거 하더라고요. 흘려듣기? 영어 아니 얘가 화장실에 응가하면서 뭘 틀어놔요 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아니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애들이. 당장 때려치라고. 차라리 영어 단어 손으로 써보는 게 100번 천만 낫지. 그 멍 때리고 그 패드 화면 멍 때리고 쳐다본다고 수학이 자기 거 절대 되지 않아요. 시스템이 좋고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 좋아요. 뭐 과정 우리 가르칠 때 뭐 핸드폰을 여러 가지 막 시스템적으로 꾸며가지고 막 정보 처리해드리고 해드립니다. 다 집어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는 가장 원시적으로 해야 돼요. 쓰고 외우고 책 덮고 되뇌이고 평가보고 틀려보고 다시 고쳐보고 이것만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쓰게 해 주십시오. 요거 꼭 말씀해 드리는 거 제가 좀 이건 나중에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여러 가지 또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문자 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저 통화 드리니까 요청해 주세요.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훈련 연습할 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나머지들은 저 영동고 수업 저는 참고로 경기고는 맞진 않아요. 경기고 많죠. 영동고 맞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영동고 학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도 큰 시간대는 안 바뀌되 학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 시간대 나중에 이용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겨울방학 때 특강 또 많이 깔았으니까 많은 또 수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